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분양 후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피스텔을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하고, 영상을 지금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이나 뉴스를 보고 우리는 이제 투자 물건들을 뭐 판단하거나 판별하거나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TV나 뭐 유튜브, 뭐 각종 신문들을 보고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절차, 뭐 방법, 뭐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차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그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투자 물건 대상을 이제 분양 상담사에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예를 들게요. 분양 상담사에게 이제 들을 때는 금방 막 돈이 쏟아질 것 같이 뭐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입주 시기가 도래하시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분양 상담사는 이제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실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지역 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일단 해야 되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알아는 두세요. 오피스텔은 약 매매가의 3% 정도를 분양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억이면 300입니다. 300. 근데 이제 중개보수는 보통 이제 우리 이 동네 월세 수준이 500에서 45니까 중개보수로 이렇게 하면 20만원이에요. 작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고요.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월세나 전세 계약하는 거랑 분양시키는 거랑 똑같이 해요. 대려 뭐 중개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광고도 해야 되고 월세도 내니까 대려도 이제 더 부담이 많이 되는 실정이죠. 자, 이제 각설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은 오피스텔 분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월세 수준을 알고 있으니까 분양 상담사가 제시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월세 가격을 절대 중개사들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지역 중개 사무소에 전화하게 되면 답답한 소리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지역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분양 시장이 보이게 됩니다. 그 지역의 진짜 분양 시장. 본인은 몰랐던 광고만 보고 이제 분양 상담사와 분양 상담사가 해주던 그런 이제 달콤한 말을 듣고 계약할 때는 정말 이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좌절을 맛보게 되죠.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서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뭐 자이든 타이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이제 매도를 부탁하게 되는데요. 이게 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투자하신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일지라도요. 왜냐하면 이미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 지역의 수준을 알았고 개발 속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을 보지 않고 한 5년 정도의 미래를 보는 거죠. 반드시 올라는 갑니다. 왜? 땅값이 상승을 하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쉬운 예로 이제 투자는 저는 이제 연애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사랑할 때는 그 사람밖에 안 보이죠. 온 세상이 다 행복해 보여요. 하지만 누군가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고 험담하는 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이제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들리는 대로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하는 모든 시간들이 이제 고통스럽죠. 자, 이렇게 안 되면 정말 간단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믿어주시면 돼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어주기만 하면 돼요. 오히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믿어주기만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그 사람의 진가를 보게 돼서 되려 더 행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뭐 기획부동산이나 사기를 당하시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믿으세요. 괜찮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피스텔에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분양권 전매가 있겠죠. 분양권 전매요. 분양권 전매는 이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물건지 주변 그 부동산에 가서 매물로 내놓으세요. 일단 이제 요건 이제 중요한 팁인데 대부분 다 중도금이 무이자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 시까지 많이 남았다면 그때까지 아무리 그 물건이 싫더라도 그냥 처음에 그런 느낌대로 믿고 가세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부동산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뭐 물건의 변동이라든지 금액 수시로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주 시점이 가장 매매가 활발하게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 사무실에 보통 이제 월세나 전세 문의하시는 분들이 오면 일단 그 지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겠죠. 여기는 공항이니까 공항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 지방에서도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항공공항 관련해서 많이 오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부동산에서 뭘 하냐면 이제 월세나 전세를 놓게 되는데 월세 하실 분이나 전세 하실 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 막 4천이든지 5천이든지 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7천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나 내가 월세 뭐 500에 45만 원을 내나 이걸 비교해서 보면 이자가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이제 현명하신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5천만 원 정도 부모님이 지원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가 벌어서 갚아라. 이거는 나의 뭐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제 관념도 키워주고 부동산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엄청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쁜 물건이 있을 때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매매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차선책인데요. 이제 전세를 놓는 겁니다. 전세를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요즘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으면 이상할 정도로 이제 어린 친구들도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임대인 측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엄 뭐 마이너스 500, 1000만원, 심지어는 계약금 포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요.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1억 3천 정도라면 전세 1억 정도 받으시고 계약금은 이미 10%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어떤 식으로 해서 좀 융통을 하셔서 잔금을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그냥 묻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한 4년에서 5년만 봐보세요. 아주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네,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는데요. 이제 레지던스 오피스텔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야기가 달라요. 요건 이제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종도 분양권 직거래 장터를 하나 이제 개설해 볼까 하는데요. 거기 이제 직접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물건도 직접 올리시고, 이제 매수하실 분도 직접 들어와서 이제 직거래로 한번 할 수 있는 장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은 뭐 많은 것 같은데 솔직히 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 그 물건을 사랑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오실 거예요. 감사합니다.